대통령을 탄핵해야 한다라는 촛불 집회에 이렇게 2번이나 나올 일이 생길 거라고는 정말 상상도 못했는데 그 일이 벌어지고 말았습니다. 귀에 빡빡히는 이슈 맛집 귀에 빡정원입니다. 오늘 진짜 제가 이 코너를 시작하고 1년 반여 만에 처음으로 스튜디오를 벗어나서 현장에 나왔습니다. 보시다시피 여의도 국회 앞 국회 대로에 저희가 이렇게 크레인까지 설치를 해가지고 촛불 집회 인파 한가운데서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예고를 보신 분도 있으시겠지만 이거 저희가 오늘 오후 3시부터 라이브를 여기서 해드리려고 했거든요. 근데 얼마나 인파가 많이 모였는지 핸드폰뿐만 아니라 저희 그 LTE 이 통신망을 이용해서 쓰는 이 저희의 장비가 아예 송출이 되지를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죄송하게 라이브를 틀지를 못하고 이렇게 녹화를 하고 있습니다. 8년 전에 2016년에 10월 29일부터 촛불 집회가 시작이 됐었는데 한 주도 빠지지 않고 중계를 탔었습니다. 보시다시피 지금 이곳에는 박근혜 대통령의 퇴진을 외치는 시민들이 정말로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때는 광화문이 주무대였었는데 그때 그 분위기가 그대로 다시 8년 만에 재현이 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역사적으로는 굉장히 불행한 일이고 왜 이 추운 날 시민들이 이렇게 고생을 해야 하나 하는 생각이 다시 들거든요. 국회 앞에서부터 이 대로를 정말 꽉 채워가지고 지하차도 입구, 지하차도 안쪽까지 사람들이 인파가 정말 가득 들어찼습니다. 국회의사당 대로 양 옆으로 사거리 보시면 골목 저 끝에까지 KBS 보이는데 KBS 있는 곳까지 그리고 꼭 이렇게 쭉 반대로 가서 완전히 꽉 들어찼습니다. 이 분노는 이 8년 전 2016년보다 더 강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그때는 태블릿 PC 보도가 터지고 정치권에서 탄핵 논의가 되기까지 이게 사실 2달 걸렸거든요. 이번에는 이 정말 초유의 기상 대형 사태가 갑자기 터지면서 또 이런 일이 벌어질까 우려하는 시민들이 몰려 나오다 보니까 이 분노의 감정이 훨씬 더 생생하게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잠시 후 지금 제가 녹화하고 있는 시간 국회에서 탄핵 소추 결의안 표결에 들어갑니다. 국민의힘에서 최소 8명 이탈표가 나와야 하는데 어떻게 될지 알 수 없는 분위기입니다. 의결이 된다면 촛불 집회를 하는 이 일상이 또 우리 곁에 다가올 일이 벌어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탄핵안이 이번이 3번째, 노무현 전 대통령, 박근혜 전 대통령, 이제 윤석열 대통령까지 3번째지만 박근혜 전 대통령이 한국 대통령 헌정사상 최초의 파면이 됐었죠. 오늘 만약에 탄핵안이 통과가 된다면 윤석열 대통령도 오늘 바로 직무가 정지가 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 이게 끝이 아니죠. 헌재에서 판단을 해야겠죠. 자, 이런 얘기가 있거든요. 그러면은 제가 사실 지금 말하는 게 무의미합니다. 이 현장의 열기를 전해드리는 게 되게 최고인 것 같아요, 사실은. 지금 저희가 타고 있는 이 크레인이 막 흔들려가지고 시청했는데 그 정도입니다. 그 정도고요. 제가 봤을 때 이 정도면 국회의사당 안에서는 다 들려요. 이 촛불 집회에 참가한 시민들 목소리가 너무 크고 열기가 크고 심지어 앞에서 이렇게 공연까지 하고 있다 보니까 제 목소리가 수음이 안 돼요. 지금 촛불 집회 참가자가 주최 측 추산 100만 명, 경찰 추산 항상 차이 나죠. 10만 명이라고 하고 있고요. 근데 제가 봤을 때 10만 명은 넘어 보이기는 해요. 이게 촛불 집회인데 지금 보시다시피 8년 전 2016년과는 다르게 촛불 대신에 여러 번 쓸 수 있는 응원봉을 전부 가지고 나오셨어요. 응원봉의 빛이 이제 반짝반짝 잘 보이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 에너지 한가운데 있다 보면은 솔직히 약간 묘한 감정이 들긴 해요. 제가 느끼는 이 에너지를 화면을 통해서라도 시청자분들도 좀 느끼셨으면 좋겠다. 그렇게 현장을 좀 판단해 보셨으면 좋겠다. 이에 관한 엄밀한 제의권을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제의의 건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철수 의원께서 위기, 민주주의의 위기, 한반도 평화의 위기,
권성동 의원, 권영세 의원, 안철수 의원, 감사합니다. 엄태영 의원, 그 부당한 비상계엄에 그 뒤를 처리하는 과정에 투표에 참여하고 있지 않는 이 모습을 역사가 어떻게 볼 것이라고 생각합니까? 국민의 평가가 두렵지 않습니까? 혼신의 힘을 다해서 국민의힘 국회의원 여러분께 호소합니다. 투표에 동참하십시오. 김건희 여사 특검법이 부결이 됐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구호 소리도 또 좀 달라졌어요. 국민의힘은 투표에 참가하지 않고 다 나가지 않았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국회를 아예 에워싸서 표결에 참여하라라는 구호를 외치기 위해서 이 국회대를 빼곡히 차 있던 이 집회 참가자들이 지금 이동을 하고 있습니다. 시민들의 이 표결에 참여하라라는 목소리가 국회 안에까지 분명히 들릴 겁니다. 대의민주주의 실현을 위해서 내 뜻을 실현해달라라고 뽑은 국회의원인데 아예 표결을 포기하고 나가는 것 이거 좀 생각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국회를 대표해 국민께 죄송합니다. 성립되지 않았음을 선포합니다. 민주당을 비롯한 야당은 다시 탄핵소추안을 발의하겠다라는 입장인데요. 취재를 한 바에 의하면 우리 금융권에서 가장 두려워하는 시나리오로 흘러가고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비상계엄이 선포된 바로 다음 날 우리나라 경제 굉장히 큰 대가를 치러야 한다. 이런 영상 올려드렸었는데 이 외국인들이 사실 이번에 비상계엄 사태가 터지기 전에도 우리나라 주식을 계속해서 팔고 있는 추세가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제부터입니다. 비상계엄 사태가 터진 바로 직후에 S&P 같은 경우가 한국의 신용등급을 조정할 생각이 없다라는 얘기를 했었어요. 다행이죠. 다행인데 바로 며칠 지나서 무디스 같은 경우는 한국의 정치적 불확실성이 계속된다면 등급을 하향 조정할 수밖에 없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말하는 정치적 불확실성이 뭐냐? 탄핵이냐? 그건 아닙니다. 우리나라는 8년 전 대통령 탄핵이 한번 이미 됐습니다. 이런데 그 이후에 굉장히 빠르게 모든 걸 회복하면서 국정이 정상적으로 운영되는 모습을 보였단 말이죠. 탄핵 사태 이 자체는 큰 불안 요소가 아니다라는 판단을 하고 있는데 지금처럼 어떻게 되는지 모르는 상황에서 내각이 저보다 한때 총사퇴 의사를 내치기도 했지 않았습니까? 대통령은 남아있는데 정부의 모든 부처의 업무가 마비되는 것, 이게 현재 우리나라 금융계에서 가장 두려워하는 불확실성입니다. 이렇게 되면은 정말 아직까지 기신기신 버티고 있던 증시도 그렇고 환율도 그렇고 지금보다 훨씬 더 악화될 수 있다, 이런 우려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 신용평가를 하는 S&P든 무디스든 피치든 그 나라의 정치, 외교 이 모든 관계를 보는데 특히 미국과의 관계를 굉장히 중요하게 봅니다. 그런 상황인데 사실 미국 정부에서 우리나라 이번에 비상계엄 사태를 보면서 나온 발언들을 보면 심상치 않습니다. I think President Yoon badly misjudged, and I think the memory of previous experiences of martial law have a deep and negative resonance in South Korea. 그런가 하면은 베단트 파텔 미국 국무부 부대변인은 뭐라고 했냐면 탄핵 절차는 한국 내부 절차로 헌법에 따라 다뤄질 것으로 예상한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금융권에서는 이게 미국 정부가 탄핵이 되는 걸 기정사실로 봐야 한다라는 가이드라인을 준 것이 아니냐라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신용등급이 떨어질 수도 있는 우려가 지속적으로 커지고 있는 겁니다. 탄핵변이 장기화가 될 텐데 가장 현명하고 가장 우리나라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방면으로 조속히 빨리 결과가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이해를 부탁해는 여기까지입니다. 다이어트도 칼로리 신경 쓰지 말고 드세요. 대신에 키토식을 해보세요. 이게 박종원. 스브스 프리미엄 지금 다운로드하세요.